평생을 바친 당신의 일,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였나?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난 건가? 내 인생의 의미가 그저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린 것뿐인가? 허무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한 사회학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명 칼링기였다. 신이 당신에게 부여한 과업이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베버.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근면, 성실, 절약. 당신이 평생 실천했던 이 가치들이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소명이었다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간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이유였고, 당신의 정체성이었고, 당신의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사업가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은퇴로, 정년으로, 사업 정리로.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버는 말합니다. 그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형태가 바뀔 뿐이라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명이 있다고.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막스 베버를 통해 일의 의미, 소명의 본질, 그리고 노년의 새로운 소명을 탐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당신의 일이 왜 의미 있었는지, 왜 지금 허무한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베버가 답할 것입니다. 도입부 막스 베버, 자본주의의 정신을 해부한 천재.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누구였는가? 막스 베버는 1864년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인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칼뱅주의자였습니다. 이 대조적인 부모의 영향이 베버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현실 정치를, 어머니에게서는 종교적 엄격함을 배웠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박학다식함으로 여러 분야를 통합했습니다. 30세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34세에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과로와 아버지의 죽음이 원인이었습니다. 7년간 거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04년 미국 여행 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회학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1920년 56세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베버의 핵심 질문. 베버가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자본주의는 서유럽에서 발전했는가? 기술, 자원, 지리? 아닙니다. 베버의 답은 놀랍습니다. 종교, 특히 프로테스탄티즘 때문이라고.
어떻게 종교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베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뱅주의자들은 독특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은 신의 부르심 칼링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고, 부의 축적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었다고. 이 믿음이 근면, 절약, 합리성을 낳았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중장년에게 베버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에 베버를 읽어야 합니까? 평생의 일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하지만 왜 일했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버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이었다고. 당신의 정체성이었다고. 당신의 존재 이유였다고. 이것을 이해하면 과거가 달라 보입니다. 허무한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명이었다고. 일부 소명 칼링의 발견, 직업은 어떻게 종교적 의무가 되었나? 베버의 핵심 개념은 소명 베러프, 칼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의 직업관. 중세 가톨릭에서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그들만이 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반 평신도의 일은 어떻게 봤습니까? 필요악입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영적으로 가치 없는 것. 진정한 경건함은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루터의 혁명.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바꿨습니다. 1517년 95개 논제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만인사제설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제다. 특별한 성직자 계급은 없다. 그렇다면 평신도의 일은?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정직한 일은 신 앞에서 동등하게 가치 있다고.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상인이 물건을 파는 것도 모두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직업 소명설의 시작입니다. 독일어 베러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직업 occupation과 소명 calling. 루터는 이 둘을 연결했습니다. 직업이 곧 소명이라고. 칼뱅의 심화. 장 칼뱅은 이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칼뱅의 핵심 교리는 예정설입니다. 신은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정해놓았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칼뱅주의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나? 버림받았나? 칼뱅은 답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징표는 있다고. 무엇입니까? 직업에서의 성공입니다. 지린이 선택한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그 축복은 세속적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되 즐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치와 향락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라 근면, 돈을 벌어라 성공. 하지만 쓰지 말라 절약. 재투자하라 자본 축적. 이것이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베버의 통찰. 베버의 천재성은 이것을 연결한 것입니다. 종교적 동기 경제적 결과. 칼뱅주의자들은 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베버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직업 윤리. 이제 이것을 당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칼뱅주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같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다. 성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 절약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 학교, 사회.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후 세대의 근면 성실함. 이것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종교적 열정이었습니다. 일은 신성하다. 게으름은 죄다. 당신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직업.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돈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교사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명입니다. 나는 엔지니어다. 이것은 나는 기술로 세상을 개선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명입니다. 나는 사업가다. 이것은 나는 가치를 창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소명입니다. 당신은 이 소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밤 늦게까지 일한 것도, 어려움을 견딘 것도 모두 이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세에는 소명이 성직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정직한 직업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근면, 절약, 합리성을 낳았고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이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평생 노동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왜 이 소명이 의미를 잃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자본주의의 철장, 의미를 잃은 노동의 그림자.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탈주술화 디스엔찬트먼트. 베버는 근대화 과정을 탈주술화엔서버렁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서 마법, 신비,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세계가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에 신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질병에도, 날씨에도. 하지만 근대 과학은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나무는 그저 생물학적 유기체입니다. 질병은 세균 때문입니다. 날씨는 기압 차이 때문입니다. 신비가 사라지고 인과관계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실입니다. 의미의 상실, 자본주의의 철장.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끝에서 유명한 경고를 합니다. 정교도는 직업인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직업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종교적 열정에서 일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적 의미는 사라지고 강제만 남았습니다. 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이것을 철장 아이런 케이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철장에 갇혔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일하는지 모릅니다. 소명은 사라지고 생존만 남았습니다. 전문가와 향락인. 베버는 더 암울한 예언을 합니다.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인. 이것이 미래의 인간상이라고. 영혼 없는 전문가. 기술은 있지만 의미는 없는 사람. 일은 잘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가슴 없는 향락인. 소비만 하는 사람. 물질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자본주의가 만든 인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 이제 당신의 허무함이 이해됩니까?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지만 점점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회사는 이윤만 추구했습니다. 동료들은 승진 경쟁에만 몰두했습니다. 일 자체는 점점 기계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였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종교적 뿌리에서 분리되면서 일은 소명에서 강제노동으로 변했습니다. 소외된 노동. 마르크스는 이것을 소외alienation 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 과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미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탈주술화 근대화는 세계에서 의미를 제거했습니다. 철장 자본주의는 소명을 강제로 바꿨습니다. 영혼 없는 전문가, 기술은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소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의 허무함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의미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소명제에서 노년의 새로운 소명을 찾는 법. 베버는 문제를 진단했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명의 재인식. 먼저, 과거를 재평가하십시오. 당신의 평생 노동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비록 시스템이 그 의미를 빼앗아갔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의미 있습니다. 베버의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으로 봅니다. 내 일은 끝났어. 이제 할 일이 없어. 하지만 베버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한 소명의 끝이지만 새로운 소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명은 반드시 직업일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모든 정직한 활동이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소명들.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이 가능합니까? 첫째, 가족의 소명. 손주 돌보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소명입니다. 배우자 돌보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동반자에 대한 헌신이라는 소명입니다. 둘째, 지식 전달의 소명.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십시오. 멘토링, 강의, 글쓰기. 이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소명입니다. 셋째, 봉사의 소명. 자원봉사, 사회활동, 기부.
이것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소명입니다. 넷째, 창조의 소명. 예술, 공예, 정원 가꾸기. 이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소명입니다. 다섯째, 자기 완성의 소명. 배움, 독서, 여행, 명상. 이것은 자신을 완성하는 소명입니다. 소명을 찾는 법. 어떻게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찾습니까? 첫째,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에 소명이 있습니다. 둘째, 시도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탐색하십시오. 셋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어떤 활동이든 의미를 부여하면 소명이 됩니다. 나는 그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소명과 돈. 베버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일과 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의미 때문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명입니다. 외적 보상이 아니라 내적 의미로 하는 것.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재평가하십시오. 당신의 노동은 소명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년에도 소명이 있습니다. 가족, 지식 전달, 봉사, 창조, 자기 완성. 소명을 찾으십시오. 질문하고, 시도하고,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돈과 분리된 순수한 소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소명을 찾으십시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는 막스 베버를 통해 일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베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소명이었다는 것을.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직업 소명설. 루터와 칼뱅은 모든 정직한 일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면, 절약, 합리성을 낳았습니다. 셋째, 탈주술화. 근대화는 의미를 제거하고 인과관계만 남겼습니다. 넷째, 철장 자본주의는 소명을 강제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소명.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된 지금 베버의 통찰은 더욱 절실합니다. 평생의 노동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말합니다. 당신의 일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소명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명을 찾을 때라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발견한 진정한 소명 칼링은 무엇이었으며 남은 삶에서 찾고 싶은 새로운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과거 소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소명을 찾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버가 말한 그 소명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소명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